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과 임원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동시 입장과 남북한 단일팀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에게도 자카르타 입성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는 2019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 후보와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 그리고 마룻 아민 부통령 후보와 산디아고 우노 부통령 후보가 동시에 가토 수브로토 육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 건강검진 제도는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정하고 있는 그런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이 되려는 후보는 반드시 후보 등록 이전에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향후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전에 일주일을 그냥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건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은요, 우리나라가 73번째 맞는 독립기념일, 즉 광복절이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유엔에 올린 지 70년이 되는 건국일의 하나입니다. 물론 현 정부는 그것을 부정하고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는 시각을 나타내고는 있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면은 이미 건국 몇 주년 등의 그런 표현 등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전 대통령의 연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기념일도 우리나라처럼 1948년입니다. 따라서 17일이 인도네시아는 독립기념일이 되고요. 이 나라도 70주년을 맞게 되고 있는 겁니다. 뭐 70주년이냐 73주년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치고라도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독립기념일 행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별히 국민적 축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건국 기념일에 대한 이견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다가와도 그 의미도 그저 퇴색되고 그저 법정 공휴일의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전국 어디를 가든지 독립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또 메라피티 국기를 마을 어디든지 혹은 마을 입구에 높이 세워놓고
작든 크든 축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축제에 드는 비용은요, 동네 유지라든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젊은이들이 내고 있습니다. 또 마을 공터나 논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아주 미끄럽기 그지없는 삐낭나무를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상품을 걸어 놓는 경기를 합니다. 상품은 과자도 있고요, 주방기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끄러운 삐낭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매달려 있는 상품을 따가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진흙탕에 빠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 늦은 밤까지 노래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노래자랑에는 또 상품이 따르게 마련이죠. 올해는 마침 인도네시아 광복절이 17일이고 금요일인데다가 그 다음 주에 22일이 이들 아드하 하지 날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아주 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들 아드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염소라든지 소를 잡아서 피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꾸르반 혹은 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희생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제의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슬람들은 이것을 이브라임과 이스마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 아드하, 즉 희생자를 드리는 그런 풍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정치권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건강검진이 끝나기가 무섭게 롬복 지진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이 무너지거나 반파된 주민들에게 내진 설계가 잘 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1000만 서민주택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실제 1000만 주택을 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선심도 좀 살 겸 그 첫삽을 롬복에서 뜨겠다고 하는 그런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데모크라 당의 유도연호 총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그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즉각 브라보 산디아고 쪽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데모크라 당이 그린드라 당과 페카에스 당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브라보 측도 데모크라 당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조코위 측과 한판 선거전을 해볼 만한 세력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 세력 판도로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이슬람 단체들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 하는 것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중에서 무하마디아 쪽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무하마디아에는 판의 아민 라이스 전 엠펠 의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산디아고 우노 부통령 후보도 많은 이슬람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룹 아민 무이 의장은 NU 출신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되면요, NU라는 단체와 무하마디아라는 단체가 서로 반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콤파스 신문도 이런 종교적인 문제 외에 사라 이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다틀 울라마든 무하마디아든 일단 정치권으로 나간 분들과 좀 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정경 분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조코위 대통령 후보 측에는 무이 의장이 부통령으로 나섰고요. 빼띠가당과 빼까베당 이런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 데다가 브라보 측에도 보면요. 판당과 빼까에스 당이 같은 이슬람 정당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터키와 인도네시아 경제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데요. 루피아와 종합주가 지수가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터키 대통령 정부의 실책에 따라서 40% 이상이나 리라화가 추락하고 있는 데다가 주변 미국과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피아는 IMF 때처럼 14,600선을 넘보기 시작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보면은 3.5% 이상 빠지면서 5,86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뱅인도네시아 정부와 그리고 뱅인도네시아는요, 즉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스리물라니 재무부 장관도 2015년 금융위기 때와는 이번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짜리 바이오 디젤을 확대 공급해서라도 달러화 소비를 좀 막아보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베렌이 수입하려고 하는 모든 그 수입 장비들도 축소 조정을 하거나 아예 연기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Di atas ni solu pasona kongolu tu simaro Nango marlogu di atas ni solu pasona kongolu tu simaro Molo maru juma musengoru ku saigon 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 aku saigon ma Anggo bakeku di sitano momu di siure aku Sarigoma Estamos en la un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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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unidad. Estamos en la un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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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unidad.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된 데는 역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것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한 쿠데타 사전 진압 작전을 통해서 에르도안이 재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의 그 이란 제재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좀 반하는 정책을 펴왔고요. 미국계 목사와의 그 사건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가 국내적으로 터키 중앙은행을 이 에르도안이 장악해서 정치적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적 신뢰를 터키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터키의 여파는요, 전 세계 신흥국, 즉 인도를 빼고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통화를 전면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터키와 아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루피아 환율 하락과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금 2.5%로 징수하고 있는 파작 뻥하실란 빼빼하를 7.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수입 물품이 소비재이면 그건 당연히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원자재든 혹은 산업 보조 자재든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라면 모두 7.5% 세율을 적용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B20 바이오 디젤을 인도네시아에서 더 생산을 해서 주유소에다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베렌에 전국에 벌려놓은 모든 베렌 공사도 좀 더 축소를 하겠다는 대책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연기하거나 많은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14,728루피아를 경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8년 지금 14,625루피아까지 올라가서 다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뱅 인도네시아는 우선적으로 루피아화의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지금 12%의 인플레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3.2%의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경우와 달리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을 뱅 인도네시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다른 신흥국들과 달리 경제가 아주 튼튼한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기후를 보면요, 매우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문들은 아노말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7월 말에는 선박들이 전박되고요, 승객이 실종되는가 하면 선박 화재까지 발생해서 수십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습니다. 바다를 혹시 나갈 경우가 생긴다면 주의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좀 뜸했는데요. 지난주에 파푸아에서 80명이 탄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날씨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죠. 그래도 좀 안전한 비행기를 타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파푸아 고산지대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승객 중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자 옆에 앉았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껴안고 비행기 동체문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아버지는 그만 사망을 했고요. 아들만 70시간을 기다렸더니 구조대가 와서 구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주 주간 뉴스는 우리나라 광복절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
겹쳐져서 긴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럼벅 지진과 정치권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터키 리라와의 추락 등에 대해서 외신을 전부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